여러분, 오늘 이제 14차 과배란 시작했고요. 이게 그 신청 내역에는 13차인 것 같은데 제가 기록한 걸로는 14차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뭐 13차나 14차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초음파를 보고 왔고, 다행히 초음파는 10개 보인다고 하셨어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10개 보인다고 하셔서 이번에도 포고베리스하고 레코벨정으로 유트로핀은 빼고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그래도 조금씩 운동은 해야 될 것 같고, 밥을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한 달은 되게 이제 생리하기 전에 입맛이 되게 좋고, 한 달은 아예 곡기를 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근데 저 이번 달에는 완전 입 터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먹지라고 할 정도로 막 입맛이 엄청 돌고, 먹으면서도 막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입맛이 너무 돌아서 약간 걱정이었는데, 그거는 생리 입맛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직을 하려고 지금 그랬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2일차인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안정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주사 맞고 이러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딱 터지고 나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녹즙 갈아 놓은 거 마시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1차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지만 이제 3번 가잖아요, 병원을. 이제 두 번째 가면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가면 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저번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요. 저번에도 되게 많이 보인다고, 거의 10개 보인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개밖에 얼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많이 3개 이상 얼렸으면 하는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던 채취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2차 과배랑 하고 2차로 다녀왔고요. 이제 1차 때는 양쪽에 5개, 5개씩 10개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오른쪽은 작은 거 2개 있는데 걔는 아직 안 자라서 3개 보이고, 왼쪽은 5개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 한 4일 동안 또 가베람 맞고, 또 세 번째 이제 방문하고 나서 채취 날짜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조기배란 방지제가 나와가지고 처방 받아서 오늘부터 맞고 4일 동안 또 맞고 이제 그 채취를 향해서 달려갈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몇 개나 나올지 한번 두근반 세근반 해보는데,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왼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눌러보니까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그렇게 안 보일 정도는 아닐 텐데 했는데 다행히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채친 날에도 잊지 않고 제 배를 눌러주시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채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14차 채취하고 왔고요. 원래는 왼쪽 3개, 오른쪽 3개 이렇게 해서 6개 보인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제 14차 채취 처음으로 공남포가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공남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3개밖에 채취를 못했다. 그래서 되게 쭈삣쭈삣 이렇게 침대로 오셔가지고, 베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6개 채취할 줄 알았는데 3개밖에 못해가지고 제가 직접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6개는 채취 못하고 이제 3개밖에 못했다 하셨는데, 종이 적혀진 거에는 4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4개 채취된 거는 공남포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수정이 몇 개나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차수에는 아시다시피 포고베리스하고 레코벨 이렇게 2개만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병원에서 이 원장님한테 손바꿈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이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일배아 똘똘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일배아 2개, 그다음에 오일배아 2개, 오일배아 3개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채취를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채취 진행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이식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채취 개수에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단 난 거니까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일어나면 피가 진짜 등에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A 원장님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A 원장님 때는 피도 하나도 안 나고 이제 피 맺힘도 없고 사실은 피가 별로 안 나면은 이렇게 그 질환에 넣는 그런 거즈 같은 것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맨날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취 개수도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또 좀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 선생님으로 가는 게 맞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사실은 결과가 안 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나한테 딱 맞는 선생님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떻게 그걸 다 찾겠어요. 그래서 저의 몸과 저의 상태의 문제일 거니까 좀 지금부터 많이 내려놓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채취하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제 몸이 따라주는 한까지는 좀 채취를 해서 제가 PTT도 안 하니까 계속 그 안에서 조금 똘똘한 아이들로 한번 이식을 계속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식을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야 좀 제가 좀 더 미련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좀 찹찹한 14차 채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취 때 막 6개 보였지만 막 7개, 8개가 채취됐고 막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 원장님 때는 진짜 채취하면은 막 10개, 11개 막 이렇게 채취가 된 거예요. 막 오일배아는 막 4개, 5개 막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PGT 보냈었을 때 하나도 통과를 못 했었기 때문에 막 그 개수에 연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 때를 제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졌구나. 그리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포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힘들진 않고요, 여러분. 그냥 뭐 또 life goes on이니까 또 사면 사라져야겠죠.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덤덤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또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이제 채취 다 끝나고 이제 이식을 할 건지 채취를 다시 할 건지 논의를 하러 간 날이었고요. 이제 14차 채취 때는 4개, 그러니까 6개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가 채취가 됐고 그 중에서 2개가 오일배아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개가 보였는데 채취 자체가 막상 4개가 되니까 약간 선생님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채취돼서 그 중에서 2개가 이제 수정이 된 거니까 결과는 좋았었는데 또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등급도 중상급이라고 말씀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5일배아가 5개 그리고 3일배아가 이제 2개 이렇게 이제 총 7개가 있는데 3일배아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5일배아는 그래도 중상급이어가지고 시도해볼 만은 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한 2번 정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오일배아 2개씩 넣을 수 있으니까 오일배아 2개 넣고 또 한 번 채취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은 계속 이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5개를 또 PGT를 보내면 안 될까요,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PGT를 해보신 게 아니니까 말씀 못 하셔가지고 PGT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말씀 주셔서 그렇다라고 이제 하고 그냥 PGT에 대한 생각은 접었고 이제 이식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질정에 대한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정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메모를 해놨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질정을 안 하실 거면 인공주기가 아니라 자연주기로 해야 돼서 약도 없고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이식 후에 지켜보는 방법이 자연주기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자연주기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식을 하게 되면 8번째 이식이 되는데 7번 동안 계속 그 인공주기로 했기 때문에 질정을 미리 넣고 약을 매일 하루에 3번씩 먹고 자궁 내막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롤로텍스를 계속 맞는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프롤로텍스 주사보다 이제 일명 돌주사라고 하죠. 배가 딱딱해져가지고 돌주사라고 하는데 프롤로텍스보다 저는 질정이 진짜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질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험관 그 기간 동안 중에서 저는 질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질정을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어떤 신세계가 열리는 기분이고, 과연 어떨까라고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진짜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은데,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 또 걱정도 되고 또 안 되면 또 엄청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기록하는 첫 이식이어가지고 실망하더라도 계속 담담하게 좀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식의 첫 진료가 된 거고요. 오늘 이제 동결 정부 지원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결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이면은 거의 한 이틀 후에 다시 가서 자궁 내막을 또 한번 보고 이식할 만한 날짜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검사만 했고, 날짜 잡고 이제 이식한 다음에 또 어떻게 여정이 펼쳐질지 전 자연주기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좀 매일매일 이렇게 병원 다니고 기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식 자연주기 병원 방문 2번째 날입니다. 오늘 병원 방문을 했고 자연주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약이라던가 주사를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계속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일을 찾고 배란일에서부터 5일째 되는 날 이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이 제 생리날이었거든요. 근데 생리는 이제 전에 시험관을 하면 항상 빨라져 버려요, 기간이. 그래서 생리는 이제 이전에 했고 이제 오늘쯤이면 배란이 되겠다 해서 오늘 방문 날짜를 잡은 건데 배란이 아직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또 보고 이틀 후에 또 봐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식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고 또 예약 방문을 하고 예약 방문 일정을 잡고 왔는데요. 이제 이 병원은 이제 남자분들 정액 처치하고 이것도 저는 지원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병원은 그 남자 정액 처치 비용을 지원금에 넣질 않더라고요. 저만 환자로 분류돼가지고 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110만 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결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신선 이식에서 동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동결을 했다가 또 동결을 한 거를 또 녹여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차병원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이제 동결해서 비용이 5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 50만 원에서 돈이 남으면 신선해서 이식했던 그 금액까지도 커버를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선은 신선 차수에서만 지원이 다 되고 동결에서는
이제 아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약제비 같은 걸로 청구를 해야 된다 하시는데 자연주기는 또 질정이라던가 주사가 없다 보니까 약제비가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약국을 가지를 않으니까 뭐 약제비 청구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남은 금액은 그냥 날리는 거냐? 그랬더니 날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차수 신선에 좀 보태진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냥 금액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일차 초음파 진료는 잘 보고 왔고, 이제 5일배야 먼저 이제 이식해보고, 3일배야 해보고 막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이식을 하고 또 채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몸이 더 늙기 전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시트에다가 정리를 척 하는데, 이제 14번 채취하고, 이제 7번 이식했잖아요. 거의 1,400, 1,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재정적으로도 더 버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아, 그래서 진짜 한 번이라도 임신 수치를 좀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식도 하면서 기록하고 또 소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내일 8차 이식 앞두고 있고요. 그동안 병원에 한 세네 번 가가지고, 이제 지금 자궁 상태, 뭐 내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마지막 갔다 왔을 때, 아스피린하고 이제 질정을 받아왔어요. 준비가 잘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 귀신 같은 게 이날 아마 배란될 거예요. 뭐, 이날 난포 터지는 주사 맞아서 언제 이식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일정이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난포 터트리는 주사 맞고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8차에 자연주기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주기는 약이랑 질정으로 계속 그 언제든지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만 자연주기는 제 배란 주기를 보고 배란 일정을 놓치면 자연주기 이식도 못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주기는 처음이어가지고 뭐 질정이라던가 주사가 정말 최소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래 자연주기는 이론상 질정이나 주사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몰라서 이제 질정이랑 주사 처방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질정에 알러지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정말 첫마디가 제가 제일 알러지가 심한 뉴트로게스탄을 말씀하시는 순간 제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저 유트로게스탄은 안 된다. 하실 거면 루티너스로 좀 부탁드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질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사로 바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프롤루텍스로 그럼 맞겠다 했는데 또 프롤루텍스가 딱 점심에만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주사바늘 너무 무서워하고 아직도 혼자서 못 맞는 시험관 환자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절대 못 맞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질정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질정 한 4일 넣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간지러움이 있냐, 없냐. 역시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젯밤부터 정말 미친 듯이 긁어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약간 이제 8번, 8번이 아니죠. 진짜 8번이구나. 8번을 이제 질정을 계속 넣으면서 조금 습득한 방법이 이렇게 이제 루티너스나 예나트론 이런 애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주시거든요. 제 손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끝까지 집어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몸에 뭘 넣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입구에 밀어넣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찌꺼기들이 더 빨리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간지러움을 더더 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루티너스를 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초음파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끝까지 밀어넣어서 이렇게 끝에 딱 놨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간지러움이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안 간지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질정에 의한 자극이 왜 이렇게 심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우선은 질정도 이번 년부터는 이제 질정 주사 모두 다 환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질정은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집에 있는 개수 딱 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개수 외로 이제 우선 처방해 주시고 제가 이식날 또 와서 처방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개수를 맞춰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정 아니면 프롤루텍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질정으로 계속 맞을 것 같고 이식하고 나서는 콩주사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였죠? 예, 크녹산 크녹산 주사를 또 추가로 처방 받아가지고 계속 맞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8번의 이식인데 사실 너무 무서워요. 또 한 주를 보고 막 몸은 몸대로 막 간지럽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한 줄이면 또 좌절이고 또 두 줄이 과연 나올까? 그냥 막 기대도 없고 사실 막 두려움만 엄청 많아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험관을 하려면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다. 그래서 특히 채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채취는 정말 드래곤볼 같아요. 그냥 알을 모으는 그런 작업인데 이 이식은 이제 딱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뚜렷한 결과가.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은 한 번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본 적도 없고 뭐 시험관을 통해서 두 줄을 본 적도 없고 막 유산을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8번째는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기대 반, 설렘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제가 푸른색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안에서 갑자기 푸른색 그 진주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막 무슨 제가 무슨 선물 세트 같은 걸 받았는데 거기에 막 때타올도 있고 막 이런 약간 개꿈 같은 꿈을 꿨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찾아보니까 아직 이식 전이기 때문에 그 이식에 대한 내 몸에서 그 진주귀고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식에 대한 두려움, 이식에 대한 설렘 이런 거를 반영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지몽이나 태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기는 하고 그냥 마음을 또 내려놓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일은 오일배아 2개를 이식을 하고 이러면 남는 배아가 오일배아는 3개가 있고 그다음에 3일배아 2개가 있어요. 3일배아 3개인가? 2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병원은 제가 누적된 개수를 제가 기록해 놓지 않는 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기록이 좀 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기록해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8차 이식 받고 되도록이면 이번 이식 때는 제가 막 유난 떨면서 음식도 챙겨 먹거나 아니면 막 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요. 그냥 일상생활, 일상처럼 하다가 질정이 너무 힘들면 저 이번에도 또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피검사를 받아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험관도 좋기는 한데 제 몸이 너무 사실 힘들면 이걸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사실 저 같은 쫄보가 주사도 혼자 와서 못 맞는 저 같은 쫄보가 어떻게 채취를 14번을 하고 지금 이식을 8번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모든 그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의 그때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 거의 한 4시간 기다리는데 거의 병원 문이 닫았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선생님은 막 퇴근을 이제 막 한두 시간 늦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늦게 가본 건 처음이었는데 선생님이 오후에 와봐야 된다. 이제 난포가 터지는 게 오후일 것 같으니까 그때 보자 하셔가지고 오후에 갔었는데 오후 때 막 퇴근하시니까 너무 막 민폐 같고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어떤 부부가 그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아기 가졌었을 때 초음파 사진 봤던 것도 막 기억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를 했었는데 이게 이식 전에는 항상 이런 설렘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영상은 제가 이식 결과가 나와서 마음을 추스리거나 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걸 거니까 이런 복잡한 신경이 다 없어지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식 전날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식하고 왔고요. 이식은 콩주사까지 맞아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고 거의 1년 만에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롭게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 뭐죠? 이게 막 제 신분증도 챙기지도 않고 막 너무 정신없이 뭘 놔두고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식 날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되거든요. 고무줄 치마. 예,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팽창이 돼가지고 바지를 입으면 진짜 바지가 옥죄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또 바지 입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콩주사 맞고 하는데 이제 원래는 안내를 체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주사 맞고 이식하는 걸로 안내를 받았는데 체열실에 갔더니 체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실에 여쭤보니까 이번에 제가 자연주기로 해가지고 그 체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주기가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라이트한 것 같아요. 인공주기였으면은 계속 주사 맞고 질정 맞고 이미 이식을 할 때쯤이면은 멘탈이 다 나가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근데 좀 자연주기여가지고 질정 간지럽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맞는 주사가 없어서 그런지 덜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이식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배아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배아를 보면서 되게 웅장하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너무 좋은 배아다 질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배아를 보면서 너무 감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 띄어진 거는 배아가 2개가 아니고 4개였거든요. 이제 제가 모아놨던 배아를 다 보여주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의 현재 스코어, 20 받기 전에 스코어는 오일 배아가 4개고, 그 다음에 3일 배아가 2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개를 이식을 해가지고, 오일 배아가 2개, 그리고 3일 배아가 2개. 오일 배아가 5개 있었구나. 그래서 오일 배아가 3개, 그다음에 3일 배아가 2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8차 이식을 해서도 이제 또 비임신으로 나오면 채취를 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막 계속 선생님이 이식을 해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식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채취를 해서 또 좀 더 질 좋은 배아를 만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제 이식 후 처방, 그러니까 질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 아침 것까지만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괜찮아서 질정 다시 처방받고 오늘 추가된 게 이제 이 크렉산 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크녹산으로 저는 맞았었는데 크렉산 하셔가지고 크렉산이 뭐지? 했었는데 크녹산이 우리나라가 따라 만든 거고 이 크렉산이 오리지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회사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박스에 2개씩 들어있고 이제 총 그 뭐죠? 픽업을 하는 날까지 9개만 그냥 딱 받아왔어요. 오늘 거는 맞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혈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주사이고 혈전 관련해서는 아스피린하고 크렉산을 맞고 오일배아는 아시는 것처럼 2, 3일 안에 착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 5일부터 임태기에 손을 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임태기에 손을 댈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그냥 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막 너무 음식도 막 챙겨 먹는다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막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막 쉬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을 보내듯이 일상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야지 좀 마음이 부담이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일하는 것도 계속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았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걷고도 싶고, 막 산책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남편이 굽고 말려가지고 그냥 왔고요. 밥도 이제 그냥 막 추어탕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식상하고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착상하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어도 충분한 열량이 된다. 그래서 뭐 굳이 고열량의 막 추어탕이나 곰탕 같은 거 챙겨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그거는 안 먹고 그냥 오징어 볶음 먹고 왔고요. 당기는 거 먹었어요. 당기는 거. 그래서 이제 당기는 거 먹고 어제 밤부터 이식하기 전날 밤부터 배가 미친 듯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먹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질정 프로게스테론이 좀 올라가서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험관 하면 살이 전체적으로 찌기는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호르몬 이슈겠죠? 근데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녁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계속 밥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연주기로 하는 첫 이식이고 저는 앞으로는 계속 자연주기를 할 것 같아요. 인공주기는 진짜 과배란도 사실 제 몸이 이제는 못 버티는 것 같은데 인공주기의 질정의 양과 그 프로게스테론의 그 양을 제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연주기로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다음에는 또 그, 채취를 해서 또 오일 배아를 조금 더, 제 목표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0개예요, 10개. 10개 정도 있으면 이식을 계속해도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3개가 있으니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3번의 이식을 계속 연달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일배아 2개 썼고, 3일배아 2개 다음에 넣고, 5일배아 2개 넣고, 그다음에 5일배아 하나 남은 거랑 3일배아 2개랑 해가지고 3개를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세 달이 또 지나갔을 때 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저의 AMH가 또 낮아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채취로 한두 달을 쓰고 좀 모아지는 양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식을 트라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8차나 이제 막 14번 채취하고 이러니까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냥 좀 내려놓음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예, 그래서 막 처음에는 진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도 잘 가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 살듯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좋은 소식이 오면 기쁜 거고, 그게 아니어도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또 다음 도전을 채취를 덤덤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여기 20까지 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우선 그러면 또 날이 계속 지나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또 영상 기록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식 4일 차예요. 제가 지금 오일배아 2개, 포배기로 이식을 했으니까 이제 착상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임태기를 해도 되는 날들이에요. 근데 저는 임태기를 픽업하는 바로 전날에 할 생각이고, 이번 이식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여가지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연주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8번 중에 지금 7번을 인공주기로 하고 8번째 자연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주기는 이제 이식을 하기 전부터 질정하고 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이식을 할 때 이미 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 자연주기는 주사랑 약이 이제 질정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인공주기보다 훨씬 덜하니까 확실히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질정을 제가 막 서해부 막 그 낭종 생겨가지고 수술까지 할 정도로 피지낭종 생겨가지고 수술까지 할 정도로 되게 심했었잖아요. 질정 알레르기가. 근데 이번에 이제 루티너스로 하고 루티너스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영상 중에서 질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다른 사이클로제스트나 유트로게스탄, 에나트론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뭐랄까요? 이게 질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온으로 녹는 그 형태예요. 근데 이 루티너스 같은 경우는 딱딱한 알약의 재질이어가지고 질에 들어가서 질의 수분으로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두 번째 루티너스를 사용하면서 알았는데 몸이 좀 건조하면 루티너스가 좀 늦게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식할 때 루티너스가 이제 9시에 루티너스를 넣고 12시에 이식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질정이 안 녹아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냥 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루티너스는 몸이 건조하면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녹는 속도가 더 늦겠죠? 그래서 이제 약사님께서는 이제 질에 넣어가지고 뭐 물을 묻혀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식한 후에는 이제 질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이제 참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질에다가 이 루티너스 어플리케이션이 이 정도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정도 넣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질 입구에다가 그냥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간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 경부인가? 그쪽에 너무 가까이 하니까 이게 녹으면서 제 몸으로 거의 반이 흘러나오려다 보니까 그 용액이 이제 몸에 닿으면 엄청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이 정도 넣었어요. 오, 그랬더니 진짜 안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었고, 그래서 이제 질정을 막 그렇게 이식 전날까지 넣었는데, 이식 그 전전날에 이 트라우마 때문인지 진짜 또 엄청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가렵다. 이것도 어떻게 견디지? 막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식을 딱 하고 나서 그날부터 질정 쓰는데 지금까지도 하루에 2번씩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알을 썼잖아요. 아, 전혀 안 간지러워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안 간지러울 수도 있다니. 그래서 이게 그, 뭐, 프로게스탄 지수가 이제 몸에 이렇게 다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도 간지럽지 않고요. 그래서 진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식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피검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피검 지수 보고 약을 끊어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참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 지금 이제 크렉산, 저는 이제 크녹산을 맞았었는데 크렉산이라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크녹산이 한국에서 약간 크렉산을 따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랙산이 좀 덜 아플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덜 아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딱 맞고 나서 딱딱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딱딱해지고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랙산 한 대만 맞고 질정 하루에 2번씩 넣고 아스피린 한 번 먹고 이게 자연주기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신세계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넣은 배아가 제일 좋은 배아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2주를 보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시험관을 해서 2주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 제가 5일째 그거를 했을 때 또 한 줄이 나오면 분명히 약을 끊어내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슬프게도 진료일이 월요일이라서 이제 제가 미리 간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미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 가기에는 또 더 무섭고 토요일에 가려면 이제 금요일에는 제가 또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고 이게 시스템이 제가 진료를 먼저 보고 아마 이제 그 이식한 배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료를 먼저 보고 체열을 한다고 하시는데 전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체열을 먼저 해서 결과를 듣고 진료를 보고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그렇게 순서가 돼버리면 만약에라도 임신 수치가 나오면 저는 병원을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을 지금 이번 년부터 주사랑 질정이 환불이 안 돼가지고 딱 정말 픽업 날까지만 약이랑 질정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뭐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기보다 제가 그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을 자신이 비임신을 보고도 그걸 계속 맞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 약을 더 받아와야 되니까 병원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비임신입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좌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몇 번을 해도 이 멘탈을 부여잡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 좋은 배아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제 세상이고 이제 저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관을 해서 임신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왜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돼가지고 정말 이거를 두 줄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진짜 제 인생에서 두 줄 봤을 땐 정말 그때 자연임신 딱 했었을 때 두 줄? 그때 떴을 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얼떨결에 본 거여가지고, 막, 내가 임신했다. 이래가지고 막 이거 본 게 아니라, 그냥 맥주 한잔 할 건데 한번 하기 전에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두 줄이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마음 가볍게 먹고 있기는 한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멘탈 잡아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멘탈 잡을 수 있는 시기는 딱 채취했을 때 정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식하고 나서 멘탈 잡으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인정. 그래서 좀 너무 걱정되고, 지금은 뭐 진짜 확실히 다른 게, 7차까지는 몸이 막 되게 조심조심하고, 마사지하고, 막 수면 양말 챙겨 신고, 막 별걸 다 했고, 막 음식도 뭐 추어탕 먹고, 뭐 포도주 먹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아마 5차 때부터 제가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차수에도 추어탕을 먹긴 먹었는데 그냥 땡기면 먹었고 진짜 이식하자마자 오징어 먹었어요. 군산 오징어 와서 오징어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양말 신고 싶으면 신고 좀 춥다 싶으면 신고 그다음에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간만에 있는 오프 날인데 이따가 나가가지고 뭐 차량 점검도 하고 또 마트도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24일 차의 저의 상황은 어젯밤부터 약간 사타구니가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되게 아프고 열이 나요. 그러니까 막 엄청 높은 열은 아닌데 막 덥고 이래요. 근데 이거는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사타구니도 그럴 수 있대요. 착상의 이런 효과, 징조 이런 거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임신 징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뭐 태몽을 꾸지도 않았고, 아, 그래서 저의 마음은 아마 비임신이겠지라는 마음이 거의 75%? 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상의 임태기 기록을 저도 하고 싶은데, 임태기를 해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게 정말 흐린 한 줄로 나왔다. 막 진짜 진한 두 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매지가이로 보는 것도 너무 지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임태기를 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이 너무너무 막 끝날 때까지 약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저는 끝났다, 이제 종료됐다라고 해도 계속 믿지를 못하고 계속 더 해보자, 기다려보자, 맨날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남편도 쿨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 4일 차에 소감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이식하신 분들도 그날 되게 많았거든요. 그 병원 아니어도 되게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식하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멘탈 부여잡게요, 우리. 여러분, 이제 8차 이식 오늘 픽업 날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부터 약간 거의 포기 상태여가지고 임태기도 안 하고 이제 남편이랑 엄청 싸우고 이제 막
질정이랑 다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연주기는 막 질정 알러지가 막 심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 막 계속 이래가지고 주사랑 이런 건 다 맞았거든요. 근데 맞긴 맞았는데 그래도 아 내일 그냥 듣고 이제 또 털어버리고 다음 주차 이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두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두 줄이 나올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두 줄이 왔어요. 근데 지금 1차 피검 수치가 한 63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2차, 3차까지 피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자연주기를 8차 하는 동안 처음 했던 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진짜 선생님도 저한테 막 끝까지 뭐 임신돼서 오세요. 막 이렇게 막 되게 펩톡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 배아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좋은 배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채취해보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유트로핀 너무 알러지가 심하다 이랬을 때는 그럼 유트로핀 빼보자. 그게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병원에 A 원장님 그때 이제 제가 그 난임병원 리뷰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아주 인기 있으신 그 A 원장님하고는 다르게 이 B 원장님하고 했을 때 아직 제가 B 원장님을 리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B 원장님은 뭐랄까 제가 배아가 A 원장님에 비해서 거의 반타작이 났어요. 그래서 배아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몸이 덜 힘들었던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냥 배양 기술도 좋고 해서 그냥 앞으로도 이 선생한테 쭉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8차에 될 거라고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이제 이틀 후에 또 더블링이 되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이제는 이제 잘 붙느냐가 아니라 잘 자라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이틀 후에 또 가가지고 더블링 되는 거 보고 또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할 텐데, 아, 정말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저한테 뿜뿜 뿜어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꼭 다 잘 되실 거라는 거, 네, 꼭 같이 전하고 싶었어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2차 피검하고 왔거든요. 근데 더블링이 안 돼가지고 쌤이 약을 다 끊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이제 또 한 며칠이죠? 한 4, 5일 있다가 또 3차 피검을 해서 수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진짜 남편이랑 엄청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좀 쿨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남편은 막 3차 피검까지 보자 막 계속 이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던 상황이고 지금 임태기를 또 해봤는데 아침에 또 원포에서 또 되게 진한 또 되게 진하진 않고 그냥 또 두 줄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아기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막 뭐 배출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약을 끊으면 아마 생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선 8번 이식에 의미 있는 두 줄도 받고 의미 있는 임신도 해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제 또 두 줄이 사라지고 한 줄이 되고 아이가 없다라는 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음 달에 이식을 하자고 선생님이 하셔서 이식을 해볼 예정이고 남편은 이제 시험 가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세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더 기뻤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제 약을 끊고 질정 주사 다 끊고 있는데 되게 배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2, 3일 내로 생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이제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인태기의 두 줄은 언제 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뭐 또 다음을 기약을 해봐야겠죠? 저의 이제 14차 채취 그리고 8차 이식은 이렇게 끝났어요.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아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 기록에 너무 의미 있는 풀스텝일 것 같고 좀 기대되는 모습이긴 한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기다려보고 좀 계속 시도해보고 두드려보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응원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아침 8시에 첫 소변으로 인태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약이랑 주사 다 끊으라고 했다가 또 다른 병원에서는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두 줄이 나와요. 연하기는 하지만 전에 비해서는 되게 진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3차 해가지고 피검인 수치가 또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는 유산으로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내려간다고 이틀 후에 피검 잡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인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유산도 힘들고 임신도 힘드네요.